아침에 눈 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화장실에 가도 개운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단순한 노화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안 보면 나중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다면 수술 없이도 삶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 전문의 조영진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여전히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과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아침에 성기가 반응이 없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찔끔거리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속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백한 의학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이에 자위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으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장기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제가 절실히 느낀 점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방치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액이 몸 안에 장기간 정체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의학적 설명을 들어보신 분은 드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의학적 권고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간과하시면 나중에 병상에 누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약물이나 큰 비용 없이도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누구도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민감하지만 중요한 의학적 사실들을 솔직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 구독은 무료이며 구독하시는 순간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귀중한 정보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의 실제 사례, 전립선 비대증의 경고. 먼저 제 환자분이셨던 강원도 영월의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던 박 어르신은 65가지 큰 병치레 한 번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른 줄에 접어들면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이 잦아졌습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찾았고 밤에는 서너 번, 많게는 5번까지 잠에서 깨셨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소변을 보려 해도 쉽게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1분, 2분, 때로는 5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 줄기는 약했고 방울방울 떨어지며 잔뇨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소변 후 속옷이 젖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출까지 꺼리게 되셨습니다. 물 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죠. 가장 큰 고통은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결혼 50년 차,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부부관계가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졌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박 어르신은 이제 남자로서 끝인가라는 자괴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야간여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거나 소변 볼 때 힘이 들고 개운치 않으신가요? 아침 발기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의학적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유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액의 장기간 미배출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일부 의료진조차 이 상관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약물은 평생 복용해야 하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으며 수술은 약 300만 원의 비용과 한 달가량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든의 친구 김진호 씨를 만났는데 놀랍도록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비결을 묻자 김진호 씨는 수술 없이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고 있으며 78빈 지금도 한 달에 2번 이상 아내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입니다. 잠시 후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의 핵심, 정액의 정기적인 배출의 중요성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노화가 주요 요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내린 의학적 결론 중 하나는 정액의 장기간 미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액이 제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에 정체되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는 전립선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 즉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알 크기의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여 정자의 생존과 운동에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면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배관에 찌꺼기가 쌓여 좁아지듯 전립선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2016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약 3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월 4~7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은 주 3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낮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부부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겠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 빈도가 줄거나 특히 독거 어르신의 경우 정액 배출 기회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행위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유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규칙적인 자유행위는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전립선 내 정체된 분비물을 배출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 역시 파트너가 없는 남성에게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익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원장님, 처음엔 창피해서 망설였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2~번 실천했더니 석 달 만에 소변도 시원해지고 아침에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언급된 김진호 어르신의 건강 비결도 바로 이것, 정기적인 자위행위를 통한 전립선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위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립선 활력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위행위가 주로 성기 말단부 자극에 집중되는 반면 이 방법은 전립선 주변부까지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전립선액 배출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은 평균 2~3개월 내에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약물 부작용 걱정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건강 회복법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추천하는 전립선 활력법 실천 가이드자. 이제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전립선 활력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일주일에 최소 2~3회 전립선에 효과적인 자극을 주어 정액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사적인 환경 조성, 방해받지 않는 침실이나 욕실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따뜻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후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시간 확보,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전립선에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편안한 자세 선택, 서거나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활제 사용,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불쾌감이나 미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수용성 윤활제를 구입하시거나 없다면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소량 사용하십시오. 단, 자극을 줄 수 있는 일반 로션이나 비누는 피해 주십시오. 전립선 주변부 자극 기법.
단순히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는 것을 넘어 성기 뿌리 부분과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위아래로 자극합니다.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분 정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사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잠시 자극을 멈추고 회음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 부위 자극은 전립선의 직접적인 이완 및 혈류 개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과 회음부 마사지를 2, 3회 반복한 후 자연스럽게 사정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빠르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전립선 주변부에 효과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박명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2개월 실천 후 야간뇨가 5회에서 2회로 줄고 소변 줄기도 강해졌으며 6개월 후에는 아침 발기도 회복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정호 어르신께서는 3개월 꾸준히 했더니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담당 의사도 놀랐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실천 시 주의사항 및 당부 말씀 무리하지 않기. 처음부터 너무 자주 혹은 너무 오래 시도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가 적절합니다. 꾸준함 유지. 일시적인 시도보다는 규칙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심리적 부담감 해소. 자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의학적 자기관리 방법의 하나로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영양 섭취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다른 원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방법만으로도 약물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이 가져오는 놀라운 전신 건강 효과 경기도 용인의 강병호 어르신은 야간뇨 4~5회, 배뇨 곤란, 2년간 부부관계 단절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주 후 배뇨 개선, 6주 후 야간뇨 2회로 감소, 2개월 후 아침 발기 회복, 3개월 후에는 아내분과 감격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네요. 우리 다시 신혼 같아요. 라며 눈물 지으셨다는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독거 어르신이셨던 전북정읍의 이만수 어르신은 배뇨 문제로 우울증까지 겪으셨지만 4개월간의 실천 후 배뇨 문제 개선은 물론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밝아져 경로당 친구들도 만나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다음 3가지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신체적 개선, 배뇨 기능 향상, 야간뇨 감소, 발기력 개선, 관계 회복, 배우자와의 성생활 개선 또는 사회적 관계 회복, 자신감 회복,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 증진. 이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활력법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증상 개선을 넘어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로서 단언컨대 많은 경우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정액 배출, 전립선을 넘어 전신을 깨우다 놀랍게도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환자분께서는 처음엔 소변 문제만 나아지길 바랐는데 8주 정도 지나니 온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져 정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심혈관 건강 증진. 사정시 일시적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전북 군산의 최영철 어르신은 6개월 실천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 및 기분 개선, 사정시 분비되는 엔도르핀, 옥시토신 등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야간뇨 감소는 숙면을 가능하게 하여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억력 개선에 기여합니다. 면역력 증진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성생활이 면역 글로불린 A 수치를 높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골반저근 강화, 사정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단련되어 요실금 예방 및 허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전립선 활력법이라는 하나의 실천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어르신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23주 후에는 소변의 변화를, 12개월 후에는 신체의 변화를,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학적 진실, 정액은 배출해야 건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정액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르신들께서는 나이 들면 그런 기능은 자연스럽게 멈춘다는 잘못된 통념에 갇혀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5년 전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서울 강북구의 이상철 어르신은 수술 권유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전립선 활력법을 권해드렸을 때 내 나이에 그런 망측한 것을 하란 말이 오라며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못해 시작하셨고 6개월 후 놀랍게도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암세포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의 수술비를 절약한 것은 물론 건강까지 되찾으신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약값, 수술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어르신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약속드립니다. 첫째,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주 후 소변의 변화, 6주 후 아침의 활력 변화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과정입니다. 둘째,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살이셨는데 그분 역시 3개월 만에 배뇨 문제가 호전되어 손자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하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주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거나 독거 어르신의 경우 자신감 회복으로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선택은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변화를 위한 실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불편함을 안고 계속 지내시겠습니까? 전립선 활력법을 선택하시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길로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성기에서 정액을 건강하게 배출하는 것은 몸 전체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조영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유익한 정보는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